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TF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상승장에 이 상승폭을, 크기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정해 줄 수 있다. 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죠.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정확하게. 그런데 최근 제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이나 신규 구독자분들은 아마도 좀 친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코인 교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똑같은 방법으로 재탕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에 뭔가를 집어넣을 텐데, 자, 이 박스가 ETF예요. ETF로 포장을 해서 뭔가를 싸는 겁니다. 이 안에 일단 이게 은입니다. 진짜 은이에요. 이 은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ETF라는 박스로 딱 쌉니다. 그러면 이 박스를 사면 은을 한 덩어리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짜 은을 산다면 이 은이 진짠지, 이 목걸이 풀어서 녹여서 가져왔다는데 이걸 검증을 하려면 골치 아프죠. 한 돈이 맞는지 재야 되고 순도 100%, 이걸 또 어디 가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이나 은을 사서 이걸 정품인지도 모르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이 박스 안에 넣어서 그냥 이 박스 하나를 사면 은 하나를 사는 거랑 똑같다 라고 누군가가 보증을 해준다면 편리할 수 있겠죠.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증권거래위원회가 주식 거래하듯이 이걸 판매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인증을 해주고 캔슬러가 쫓아다니면서 이 박스에 은이 하나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걸 일일이 확인을 하고 오케이를 주면 안심하고, 이건 뭐 확실하게 들어있는 걸 이제 검증을 받았으니까 은 거래가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은을 집에 놔둘 필요 없이 이 박스만 주식 거래소에서 사서 내 계좌에 이 박스 샀다는 이 포인트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수월해졌습니다. 자, 이제는 이 박스에서 은을 빼고 요게 뭐죠?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을 이 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덮어요. 자, 이 박스 안에는 비트코인 1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SEC에서 이걸 다 검증하고 이걸 넣었다 뺐다 하는 걸 JP 모건이 알아서 박스의 사이즈에 맞춰서 정확하게 넣어놓고 검증받고 확실하게 보증서를 써줬습니다. ETF는 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확인했다. 그러면 이 박스만 사면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비트코인 사면 그 해킹이라든지 또 프라이빗 키를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는데, 이거 FTX 같은 그런 사태가 터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이 보증을 해준 그 친구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해킹이 되든 말든 나는 관계없이 이것만 사서 내 거래소, 증권거래소, 주식 계좌 안에 그냥 이게 들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수탁 거래를 한다는 코인베이스가 알아서 책임을 지겠죠. 잃어버리면 지네들이 물어내는 거고 나는 그걸 신경 쓰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그리고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비트코인, 이거 솔직히 사기잖아요. 사기. 이게 뭐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치가 있든 말든 내 돈만 지켜주고 수익만 보면 되는 거지. 금도 그래서 사는 겁니다. 금이 예뻐서 사나? 가격 지켜준다니까,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니까 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ETF는 그런 거다. 확실하게 가치를 지켜주고 누구나 쉽게 주식 거래에서 주식 사듯 똑같이 이렇게 싸서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걸 ETF라고 합니다. 자,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이 사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블랙록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에서 이 박스를 만들어서 판다고 합니다. 사기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걸 자산화시키고 금융의 한 축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미래 혁신을 만들어 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토쿠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비춰봐서 비트코인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이제는 금을 사서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듯 이 블랙록 그리고 여러 다른 금융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비트코인이 사기든 아니든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주식 거래소에서 이 박스를 사서 수익만 올릴 수 있다면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야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고 또 더 효율적인 거래소에서 직접 사서 내 지갑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박스 사서 이 안에 있는 비트코인 가지고 수익 올리고 본인들의 자산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자,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에 큰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본인들의 금융 설계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자금 유입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해괴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다는 기관이 있어요. 뱅가드. 뱅가드라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자산 운용사 블랙록 다음입니다. 블랙록이 10 트릴리언, 이 친구들은 7 트릴리언,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자산 운용사인데 여기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하겠다. 접근을 못하도록 차단. 이 친구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아니, 투자자들이 원하면 하는 거지.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요즘 비트코인 그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뜬다는데 포트폴리오를 조금 한번 조정해 볼까요? 그랬더니 뱅가드에서 아이고 고객님, 우리는 비트코인 같은 거 취급 안 합니다. 뭐야 이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내 돈 갖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지금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막는 걸까? 뱅가드가.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메릴 린치까지 덩달아서 우리도 차단! 금지하겠다고 거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 이 사람들. 뭔가 의도가 있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인 그런 전략적인 접근일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니면 엘리자베스 워렌한테 전화를 받았든가 따로 게리 겐슬러랑 만나서 앞에서는 내가 승인한 척 할 테니까 뒤에서는 그래도 조금 시간 좀 끌어주세요. 이렇게 카바를 좀 쳐달라. 쉴드 쳐주세요. 뭐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쨌든 그렇지만 금지.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 또는 준비가 안 됐다 아직은 이 ETF를 처리하려면 좀 뮤추얼 펀드 구성도 바꿔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담당자들 다 데려다가 또 비투시와 영상 보면서 ETF란 이런 거고 비트코인이 이러니까 미래가 어쩌고 블록체인이 막 이런 얘기를 또 해줘야 되잖아.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거 지금 큰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고 정작 중요한 건 이 고객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걸 좌시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남의 돈을 가지고 맡겨놨는데 그걸 지네들이 막다니. 그래서 요즘 야 이놈들 웃기는 놈들이네. 야 나 그럼 딴 데로 옮기지 뭐 하면서 피델리티로 이분 옮겼다고 이렇게 스크린샷 떠서 피델리티로 본인 옮겼다. 내 돈 갖고 내가 투자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그럼 옮기면 되지. 뱅가드 말고 많아요. 피델리티, 블랙록 뭐 이렇게 잡다한 조그만 애들이 비트코인 해주겠다 이렇게 이 구멍가게 뒷골목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블랙록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2등이 뭐 나서서 이렇게 안 되네 뭐 비트코인은 사기고 위험하고 이따기거는 이제
안 먹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보이콧, 여기 불매 운동, 벵가드 옮기자 딴 데로. 그래서 막 너도 나도 아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벵가드는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움직이다 보면 큰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대세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향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아마 ETF 현물 ETF 승인이 날 걸로 이제 막 신청이 들어가고 있는 듯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더 해괴한 그런 소식을 제가 접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일까? 그런 건 아니겠지 하면서 지금 제가 약간 혼란스러운데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금지. 아까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도대체? 그런데 여기 뒤에 면밀히 살펴보는 중. 그러니까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거겠죠. 설마 이걸 진짜로 그냥 계속 금지는 아니겠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이걸 진짜로 거래를 금지한다는 건 이건 뭐 벵가드 갠슬러의 친구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위배. 자본시장법에 위배가 되나요, 이게? 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좀 이해가 깊으신 분들 중에 어느 부분에서 위배가 되는지 좀 영상 아래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갠슬러도 굴복하고 지금 벵가드가 이딴 소리 했다고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이제서야 한 달 전에 갠슬러를 따라가려는 듯? 잠깐만. 올해 언제 여기 책임자분이 미국의 갠슬러랑 면담하기 위해서 오기로 하셨잖아요. 혹시 시간차가 있어서 소통이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진짜로 거래 금지를 한다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제 상식으로는 두 가지로 좁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비트코인은 사기니까 사기를 가지고 사기 상품을 박스에 넣어서 그럴싸하게 주식거래소에서 판매한다는데 이거 안 되죠. 사기 상품, 튤립 사기, 뭐 여러 다단계 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기 좋게 합법적인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확실하게 인증한 상품일지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사기 상품이 이 안에 들어있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은 사기가 아닐까. 그렇죠. 사기. 이 사회를 좀먹는 악의 축.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다. 어쩌면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 말도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정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금융회사의 건전하지 않나요? 이게 비트코인이? 레리 핑크는 이거 뭐 이제 금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온 세상이 거기에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거래소에서 미국의 나스닥에서
이 박스에 넣어서 합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왜 건전하지 않다고 하는 걸까? 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라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성, 안정성이 없을 수도 있겠죠. 변동이 심하니까, 비트코인의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가 안 될 수도 있고, 변동이 심해서라면, 그런데 비트코인보다 변동이 더 심한 상품은 없나요? 주식 중에. 미국에서는 뭐 페니 스탁,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그런 주식도 있기는 합니다. 매우 위험한, 완전 도박이에요. 그런 도박과 같은 주식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도박 주식도 있고 마리화나를 취급하는 대마초, 이런 주식도 판매를 합니다. 합법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런 주식이 없겠죠 아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레버리지가 얹혀져 있는 그런 주식도 아마 없나요? 나스닥 레버리지 TQQQ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런 것도 다 금지해야 되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레버리지와 같은 주식도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주식,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채굴회사 주식,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의 레버리지와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의 1.5배 정도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식들도 다 금지를 시켰겠죠 벌써. 아니라면 이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혹시 이 책임자분이 잘 모르시면 좀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어떤 중차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또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죠. 어린아이한테라도 배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책임자 분들이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비투샤의 코인 교실 무료로 강의해드립니다. 제가 1대1로 무료로 강의해드리고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게 따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새로운 금융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ETF는 기술이다, 테크놀로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이 ETF화되어야 하고, 대부분의 증권은, 대부분의 금융 자산은 토큰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현실이고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면밀히, 아주 면밀히 살펴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